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이 선관위의 빨간 소쿠리 안에는 아빠 찬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빠 찬스 담긴 빨간 소쿠리 들고 노태학 위원장은 집으로 가길 바랍니다. 일본 핵 오염수를 강요하게 조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에다가 일본의 힘이냐 이렇게 물으라고 합니다. 국힘당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선관위는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라고 하고 국힘당이 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선관위를 흔들어댔습니다. 오늘은 의총을 열어 선관위를 흔들어댄다고 합니다.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의 선관위,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어제 최고위원회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어제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휴일에 최고위원회 여는 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 대표 어제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연휴로 이 중요한 이슈에 관심을 놓칠 수 있어서 긴급하게 이런 모임을 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요, 이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찰을 거부한 것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선관위 간부들이 민주당과 동업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뭘까요? 저희가 또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당장의 거취에 책임을 물어라라고 하는 것은 좀 선관위를 좀 장악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어느 정도 정치적 공세나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예. 그 선관위가 그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피해의식이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이 결국엔 이런 사고를 근거로 해서 네. 이런 피해의식을 좀 근거로 해서 이참에 선관위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국민의힘이 자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우 시장님, 국민의힘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런가요? 글쎄요, 그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라라고 주장하는 것도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최근에 선관위가 취했던 입장들의 그 변화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은 공개 채용을 했다, 절대 부정이 없었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11명에서 15명까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게 과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사실 민주당이 함께 해야 된다. 국민의힘과 함께해서 이참에 선관위를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 뭐가 문제냐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완전히 그들만의 어떤 세상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관이나 어떠한 기업이나 어떠한 조직도 자체적으로 사실상 견제를 하고 감찰을 하고 내부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관위 행동을 보면 내부에서 이미 오랫동안 관영화되고 서로 알았다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까지 알았던 어떤 정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것을 숨겨주고 견제하지 못하는 조직이라면 이참에 그건 혁신해야 돼요. 또 다른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숨겨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관위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차제에 이런 어떤 그 공방을 벌이지 않으려면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는 공론의 장에서 함께 선관위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김준일 에디터, 지금 어쨌든 선관위는 뭐 국회 국정조사든 뭐 권익이든 조사는 다 받겠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선관위가 이번 주 내에 회의를 열어서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자,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당의 압력이 너무 거세다라는 거하고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다. 뭐 두 가지가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인다로 확정된 건 아니고 다시 한번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그거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뭐 그거는 회의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여당의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 밝혀져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여당이 너무 투명하다. 국민의힘이 왜 투명하냐면은 그러니까 채용 비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 이렇게 선관위 때문에 우리 피해봤어. 선관위원장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논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정무적으로라도 좀 빼고 사실은 이거 채용 비리만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시나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거 선관위를 좀 길들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원하고 선관위하고 원래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작년 3월에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을 때도 지난해 9월에 감사원이 감사한데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갈등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네. 게다가 최근에 감사원의 노골적인 친정부 행보, 유병호 사무총장 등등에 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뭐 옥죄기 뭐 이런 등등의 논란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아예 조직을 공중분해 시켜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선관위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감사원은 안 받겠다.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기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결정 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좀 여당도 빼고 좀 여기에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직 일정 공지는 안 됐지만 이번 주 내로 2차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자, 과연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거는 저희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에도 허지원 변호사,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권익위원이라는 데는 강제 조사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 이거 정치적으로 그런 꼼수를 부는 거다. 이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분히 어떤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김준일 에디터님 의견 항상 존중하지만요. 네. 선관위원장을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채용 비리에 대해서 한 기관의 수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건 여야와 정쟁과 상관없이 근절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 선관위에서 권익위 조사 받겠다, 국정조사 받겠다, 수사기관 수사 받겠다 했는데 감사원 감사만 거부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권익위 조사나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는 자료 이거 제출해달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범위는 광범위할 수 있지만 제출하지 않고 은닉하는 자료에 대해서 강제로 이걸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후의 조치도 권고라든가 아니면 시정 요구라든가 이 정도 선에서 그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강제 수사로 뭐 형사 수사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압수수색 가능하지만요. 채용 비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이 업무방해 요건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하면 그 조항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네. 과연 이게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내부자들끼리 아빠와 아빠 친구와 그 자녀들, 그 동생들 이런 가족 범죄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미주시인 상황이고 압수수색의 범위도 그 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굉장히 한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행정기관의 어떤 직무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감사원이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요구에 거부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선관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얘기해봤고요. 권익위 조사 얘기해봤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 국정조사인데요. 자, 여당은 선관위 관련한 논란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야당은 이번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여기 진상 규명에만 초점을 맞추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한번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회동을 했는데 한 차례 불발이 됐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오늘 오후 오찬을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까지만 딱 들어왔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오찬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혹시 합의를 했는지 이게 들어온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 국정조사 범위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이 국정원 보안점검 등 다른 사안도 조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민주당은 특혜 채용 의혹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입장 굽히지 않아서 최종 협의는 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현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의 상황, 그리고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 어떻게 좀 풀어갈지 계속해서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